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북한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이 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지연 악단의 연주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피는 내 고향에 어여구고 순직한 아가씨들 나는 좋아. 어이김치 율무김치 맛있게 담고 알뜰 살뜰 알을 보는 아가씨에게 누님 나 장가 보내줘. 장가 갈게. 아주 익숙한 멜로디네요.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처음에 나온 노래가 이제 눈물 젖은 도망강으로 유명한 김정구 씨가 1938년에 내놓은 총각 진정서라는 이제 노래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곡들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와 라이온 킹의 그런 삽입곡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와서도 이런 곡들을 연주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뭐 체제 선전 논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실무회담에서 이 북측이 밝히기를 민요와 세계 명곡 등으로 구성된 공연을 선보이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말씀대로 논란이 될 만한 레파토리를 굳이 선택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인데 원래 이제 북한의 삼지연 악단이 있는데 지금 이제 프로젝트 형식으로 삼지연 관현악단을 좀 확대 재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이런 체제 선전 논란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굳이 관현악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표단의 이동 수단도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판문점을 통한 육로 이동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들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3위곡 등이 세계 만화 영화 묶음으로 편곡이 돼서 이제 연주가 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이 미국 영화의 상징인데 그렇습니다. 북한은 원래 그런 걸 멀리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대목이 좀 의미심장한데요. 작년에도 북한의 신년 축하 공연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이 등장을 해서 또 화제가 된 바 있거든요. 당시 언론은 이런 변화를 주도한 당사자가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다. 이 사람이 이제 조선노동당 선전 성동부 부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잘 풀리면 이번에 남한에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삼지연 관현악단의 존재가 그 매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다려보죠. 다음 뉴스는요.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 정책에 대한 토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의 여러 중요한 발언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요.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를 해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내수 진작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정책의 방향 자체는 좀 정당성이 있다. 이 점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됐습니다. 이후에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과의 만찬 간담회 이게 저녁 때 진행이 됐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격려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김영란법 관련 문제 이것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범위를 완화한 건 역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것인데 다만 이제 축소 논란이 있지만 축의금과 조의금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진 것을 보면 오히려 김영란법은 강화된 것이다. 이런 측면이 있다. 이런 설명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암호화폐 대책 관련 혼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여러 부처와 관련
관련된 정책일 경우에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부처 간 입장 조율이 되기 전에 입장을 먼저 공개를 해서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마지막에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한 그런 셈이 됐죠. 그렇죠. 이 청와대는 문제가 발생한 날도 그렇고 좀 소극적인 태도였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발언한 것은 가상화폐 관련한 정치적 파장이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판단한 때문으로 좀 보입니다.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진행한 조사에서도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한 달 내에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을 해서 공식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이 이르렀는데 예. 이것도 아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경제부총리도 이 가상화폐 관련된 입장 또 밝혔죠. 그렇습니다. 현직 경제부총리인데 오늘 이제 T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게 또 파격이라면 파격인데 나름의 판단과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언급한 주제들을 보면은 대략 현 정부가 정치적인 영향을 이제 우려하는 그런 대목이 뭔지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 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또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부동산 문제는 최근에 강남 4구의 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크고 보유세 인상 문제 아직 고민 중이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기획재정부가 다스의 비상장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의혹 그리고 다스 실소유주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경제부총리가 언급을 했는데 당시 기재부 결정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뭐 실소유주 문제는 검찰 수사를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이 거래소 폐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다.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정부의 설명은 같은 수준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발언의 경중이 달라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다음 뉴스는?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회동이 예정된 상황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의 일방적 개혁안 발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오늘 실질적인 이제 이후의 일정 등을 결정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기약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한마디 했죠. 오늘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년 인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조국인지 타국인지 나와서 설치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 본인이 사법시험을 통과 못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권력기관을 개편하고 검찰의 힘을 빼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자유한국당은 모든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뭐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고 부동산 정책은 강남에 집 있는 관료들의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식인데 어쨌든 조국 민중수석을 고리로 해서 명확하게 대여 전선을 형성하고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 이 뜻을 좀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유한국당은 지금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아예 장외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 20여 명과 함께 다수의 당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뭐 관제 개헌에 반대한다 이런 구호도 등장을 했고 이 사법개혁특위와 개헌 또 정개특위를 보이콧하자 이런 주장도 노골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또 약간 기류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또 보였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오늘 아침에 나와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혁을 이 개헌과 연동해서 패키지 딜을 하자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지 않으면 자신들과 같은 그런 비극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좀 자해성 발언을 또 덧붙여서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헌 세력과 호원 세력의 대결 구도가 이제 가셔야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 구도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입니다. 아무튼 쉽지 않네요. 개헌, 뭐 또 사법개혁, 또 검찰개혁 하나도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교육부가 그간 이 논란이 되어온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에 대해서 오늘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애초 교육부는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공교육 정상화 등의 특별법에 따라서 올해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는 것에 이제 발맞춰서 유치원의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반발이 만만치 않으니까 입장을 선회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조기 영어 교육을 이제 당장 일선에서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또 사교육으로 풍선 효과가 이어지는 이런 결과 등을 우려한 그런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의 영어 교육은 계속 허용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기준을 내년 초까지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결국 이제 1년 정도를 유예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겠다 이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결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가까운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전반적으로 과열된 조기 영어 교육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든지 영어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점을 이제
계속 언급을 해서 이 방향 자체는 일단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또 시사를 했는데요. 다만 이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도한 영어사 교육을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장시간 수업 운영 등의 어떤 과잉 교육 이것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게 먼저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네, 보다 좀 학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겠다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국민의당의 전당대회 개최를 둘러싼 갈등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은 어제 당무위에서 전당대회를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하고 당비 납부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대표당원은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합 반대파는 전당대회 분산 개최는 정당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당비를 미납한 대표당원 자격 정리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파 대표당원만 선별 구제하겠다는 것이다라면서 당무위에서 추천한 당연직 대표당원 500명의 경우에는 통일적으로 1,000원씩 당비 납부하도록 한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파들은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개혁신당 창당을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서 곧 정당법상의 창당 준비를 꾸리는 데까지 나아가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는 상황입니다. 바른정당에서는 오늘 또 한 명 탈당한 국회의원이 있죠. 이 간신히 열석 유지하나 했는데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박인숙 의원이 기습적으로 좀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해서 전체 의석이 9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박인숙 의원은 그간 계속 바른정당에 남겠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해왔고 주변 인사들에게 자신의 어떤 탈당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서 바른정당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추가 탈당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국민의당과의 통합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당장 통합 반대파인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유승민 대표를 향해서 꼬마 바른정당 대표이다 라면서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드는 도우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폭문을 또 열고 나섰는데요.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 일부 입장에서도 과연 이게 실효가 있는 통합이 되겠느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바른정당에서 추가 탈당이 이어지면 유승민 대표의 어떤 이런 지위나 이제 입장에도 상당히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래저래 잃는 것은 많고 얻는 것은 많지 않은 이상한 통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난항이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